대장님 정말 근소한 차이로 차순위의 경험만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입찰가를 써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 생각엔 우리 JKL님 곧 낙찰의 쾌거를 받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막 입찰가 높여 쓰시면 안 됩니다. 자꾸 폐찰하다 보면 이게 이상하게 변질돼요. 돈을 벌려고 경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낙찰을 받으려고 경매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시는 거예요. 도박과도 같은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JKL님이 수없이 폐차를 했는데 맨날 꼴찌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입찰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기다리는 건 어리석한 짓입니다. 매번 꼴찌하면 다음 입찰할 때도 꼴찌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 주시는 거는 꼴찌도 했다가 1등도 했다가 2등도 했다가 3등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가치 분석을 통해 발전하면서 입찰 경험과 스킬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폐찰한다는 거는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못 사는 경험들을 얻으신 겁니다. 수많은 임장을 통해 안 보이던 부동산들이 점차 보여지고 중개사에 들어가서 말 한마디도 섞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중개사분을 리드하면서 얘기하고 있고 경매랑 물건지 방문해서 벨 누르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벨 누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고 그리고 집 외부만 봐도 딱 집의 구조가 어떻고 평이 어떤지가 한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이 몸으로 실전적으로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입찰가 올리지 마시고요. 현 상태처럼 최대한 안전마진으로 확보된 상태에서 계속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가 만약에 초보라면 그렇게 권리상 문제없는 거 괜찮은 물건을 좀 여러 번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다가 수익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수익이 좀 더 많이 나오는 부동산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입찰가를 과감히 올리지 말고요. 현재처럼 도전하면서 입찰의 낙찰에 대한 쾌거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JK님 파이팅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가압류는 일반 담보채권의 순위 보존을 위해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친구한테 차용증을 주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럼 내가 이 차용증의 권리를 가지고 이 채무자의 부동산의 직권으로 가압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동산이 팔리면 돈 받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순위 보존 대기표와도 같은 겁니다. 이래서 일반 담보채권을 잡아두기 위한 순위 보존에 대한 권리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처분은 좀 달라요. 특수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 집을 담보로 제가 제 동생이랑 아니면 제 지인이랑 같이 공동 투자했어요. 아파트를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지인분하고 제가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트러블이 생겨서 이 아파트를 누가 가질지를 이제 갈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를 가위로 잘라? 아니면 뭐 반반씩 나눠가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다가 소유권 분쟁에 따른 소송을 진행합니다. 합법하게 정당하게 누가 가질지를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송 중에 제 친구가 본인의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혹은 이 집에다가 전세권자를 구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 소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집에다가 가처분 설정을 진행합니다. 처분하지 마. 아무런 권리도 인정하지 마. 나 이 집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에 따라서 소송 중이니까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겠어 라고 설정하는 권리가 가처분입니다. 그래서 가압류와 가처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제가 이 권리 계속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100명 넘게 들어와 계시는데 반 이상 나갈 것 같아. 어려운 얘기하니까 반 이상 나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뚱뚱맘님 간략하게 이해하셨죠? 가압류는 일반 순위 보존을 위해서 설정한 담보채권 권리다. 그냥 이 집이 팔리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대기표와도 같은 거다. 가처분, 소유권 분쟁에 따라서 설정된 권리 설정이다. 즉 선순위 가처분권자라면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처분은 소유권 분쟁에 따라서 이 집에 소송 중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된다님이 입찰 기일표 같은 거 써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입찰 기일표는 같은 거 쓰셔도 됩니다. 입찰 기일표 회색 종이 있죠. 그거는 써도 돼.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법원에 배치되어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유민님이 질문 주셨는데 경매물건 보다 보면 밑에 세금 걸려 있는데 세금 같은 것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어. 답변을. 세금은 전부 소멸합니다. 세금은 말소기준 권리예요.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선순위 전세권 담보가 등기, 말소기준 권리 7가지 전부 소멸합니다. 세금은 낙찰자가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왜 자꾸 유튜브나 다른 데서 세금 인수한다, 세금 조심해라, 세금 알아내라 이런 이유는 이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당해세, 이 세금은 선순위 임차인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이 세금을 알아내라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선순위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만 세금 보는 거예요. 선순위 없는 후순위 임차인 있는 물건들은 세금 전혀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JIN님이 입찰하려는 물건이 있는데요, 조사하면서 알아본 결과 점유자가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경매물건 조사로 갔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뭐 밑에 집이나 윗집이나 뭐 중개사분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유자가 도망갔대. 그래서 입찰을 할지 말아야지 다들 고민하세요? 이거 잘못된 얘기죠. 아니 시세가 만약에 1억이에요. 근데 내가 5천에 살 수 있어. 당장 팔아도 1억에 팔 수 있는데 5천에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점유자가 도망갔는지 안 도망갔는지가 뭐 중요합니까? 후순위 점유자라면 만약에 집에 없고 연락이 안 된다면 강제 집행하시면 돼요. 문 열어서 짐 없으면 바로 인도받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혹은 짐이 있어도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입찰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은 현재 경매물건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향후 현재 가치는 떨어지지만 미래 가치가 존재해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투자할까요? 아니면 현재 가치를 보고 투자할까요? 혹은 신축을 해야지만 가치를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건축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신축할지가 너무 고민입니다. 투자를 할까요 말까요? 이런 식의 질문이 오히려 맞는 얘기입니다. 점유자가 도망갔는지 안 도망갔는지가 뭔 상관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부동산의 외적 가치를 보지 마시고요, 내적 가치를 보면서 투자할 수 있게끔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입찰 후기 쓰고 베스트 후기에 당첨돼서 별다방 커피 잘 마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대장TV 카페에 같이 입찰 후기, 임장 후기, 많은 기수분들과 혹은 카페 회원분들과 소통하신 분들 한해서 베스트 후기들을 추첨해서 상품도 지급하고 있으니까 대장TV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정보도 받고 같이 응원도 하고 일석삼조의 투자에 대한 후기들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하려면 최소 시드머니가 얼마나 돼야 할까요? 최소 시드머니는 500만원, 100만원짜리 부동산도 많습니다. 만약에 완전체를 사고 싶다, 지분 물건이 아닌 완전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 3천에서 5천만원 사이는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액 아파트, 소액 빌라, 소액 다가구 이런 물건들을 취득할 수 있는 시드가 확보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시드를 모을 때까지는 모의 입찰을 통해 내가 추후에 투자할 물건들을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서 간접 체험하세요. 실제 입찰가도 선정하시고요, 현장 나가서 임장하고요, 입찰가도 써보세요. 그 다음에 내 낙찰가와 비교하시면서 내가 추후에 최적의 투자를 진행할 때 성공률을 최대한 높여서 운영할 수 있게끔 모의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내가 아주 소액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지분 물건들도 있으니까 여러가지 물건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땅님이 오늘 인천지방법원 와서 2개나 입찰을 하고서 기다리고 있대요. 보통 10시에 오픈해서 입찰서를 받습니다. 통상 11시 반 정도에는 개찰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2개의 입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맨땅님 좀 이따가 낙찰됐는지 폐찰됐는지 우리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다가 올려주세요. 제가 드릴 건 없고 화이팅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퉁퉁빠님이 상가를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미납관리가 많다. 그리고 상가를 경매 신청한 게 관리단이다.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상가는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어디 부분만? 공용 부분만.
즉 이 건물을 운영하는 비용 있죠? 승강기 운영 비용, 청소업체, 그리고 뭐 관리사무소 비용, 뭐 이런 부분, 공용 부분에 대해서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전용 부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가인들이 직접 사업하면서 운영했던 전기세, 수도세 부담 안 해요. 공용 부분에서 부담합니다. 최장 몇 년? 3년에서 3년까지 부담하니까 미납관리비를 꼭 체크해서 안전하게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라이브 방송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 주셔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한 길을 바라보고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대장 김상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